앞선 영상에서 금리와 부동산 관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주택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주택 대출에 연관된 부문을 추가적으로 살펴보기로 합니다. 우리나라 주택 가격은 소득에 비해서 너무 높은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평균 소득에 비해 평균 아파트 가격은 지역에 따라서 10배가 넘습니다. 소득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모은다는 전제입니다. 생활하고 남는 자금을 모아서 주택을 산다면 얼마나 걸릴지 불가능한 일처럼 보입니다. 사회초년생들은 주택을 구입하려는 것은 꿈도 꾸기 힘듭니다. 따라서 주택 구입에는 금융권의 대출을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금융권 입장에서 돈을 빌려줄 때 이자도 받지만 안전하게 원금을 돌려받는 것이 우선입니다. 안전하게 원금을 돌려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평가 기준을 적용합니다. 대출에 대한 대상이 되는 주택을 담보로 일정 비율을 대출해 주거나 LTV, 또 소득이 있어야 이자와 원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소득에 따라서 빌려주는 한도 DTI를 정합니다. 이러한 기준 이외에도 신용평가 등급을 매겨서 이를 대출 여부나 한도 적용에 활용합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선진국에서 개발된 금융기법들이 거의 도입되어 있습니다. 주택 대출 시 원리금 원금과 이자 상환 방식도 다양합니다. 대출금을 처음에는 이자만 내다가 일정 기간 후에 이자와 원금을 내는 방식, 대출 기간 동안 일정하게 같은 금액을 원금과 이자로 내는 방식, 또 처음에는 적게 내다가 점차 금액을 많이 내는 방식, 그리고 반대로 처음에 많이 내고 나중에 적게 내는 방식 등 다양합니다. 또 이자율을 변동금리로 하는 방식과 고정식으로 하는 방식 등이 있습니다. 대부분 이들 방식들을 적절하게 혼합한 방식들을 사용합니다. 먼저 LTV부터 살펴보기로 합시다.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해주면 원금을 상환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주택 가격의 몇 %까지 대출을 해줄 것인가? 이것이 담보대출 비율 LTV론 투밸류입니다. 주택 가격의 100%를 대출해주는 경우, 주택 가격이 하락해 대출금보다 적어지면 대출금 전체를 상환받기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주택 가격의 70% 정도 해줍니다. 이러한 70% 기준은 경매 가격이 주택 가격의 평균 70% 정도에서 낙찰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즉 주택 가격이 하락하더라도 금융권의 손실이 최소화될 수 있는 수준에서 대출해줍니다. 이러한 주택담보대출 기준은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의 일환으로 규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LTV 비율을 지역에 따라서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서 높였다 낮추었다 합니다. 다음으로 대출 상환이 가능하도록 대출 한도를 정하는 소득 대비 부채 비율 DTI/DBT2 인컴이 있습니다. 이 기준은 2000년대 이전에는 사용하지 않았던 지표입니다. 노무현 정부에서 가진 부동산 투기 억제 정책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자 미국에서 사용되던 방식을 도입한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DTI가 두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DTI1과 DTI2가 있는데 전자가 단순히 소득 대비 주택으로 지불되는 비용의 비율이고 반면 후자는 소득 대비 보험, 세금, 다른 대출 등 모든 정기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을 말합니다. 즉 두 가지 비율 범위를 정해놓고 대출 한도를 규정합니다. 우리나라도 2000년대 초반에 처음에는 단순히 DTI2를 도입했습니다. 이러한 DTI의 도입은 금융권 담보대출을 통하여 부동산 투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나자 소득에 따라 대출 한도를 주면서 주택담보대출을 억제하려는 고육지책이었습니다. DTI 도입에도 불구하고 제도의 빈 곳을 찾아 자금이 흘러가자 우리나라도 DTI2로 확대되었습니다. 미국과 똑같지 않지만 우리나라에서는 DSR 뎁 서비스 레이쇼라 부르고 2016년에 도입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DTI는 연간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 상환액과 기타 대출의 이자 상환액을 소득으로 나누지만 DSR은 연간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 상환액과 기타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포함합니다. 차이점은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액은 같으나 기타 대출에서 이자만 계산하면 DTI, 그리고 기타 대출의 원리금이 상환이 포함되면 DSR입니다. 이러한 LTV와 DSR 또는 DTI는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택 가격이 안정되어 있으면 가급적 LTV와 DSR을 넓게 인정해 주택 구입에 금융권의 자금 지원을 도와주고 주택 가격이 폭등하면 LTV와 DSR을 강화해서 금융권의 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들어가는 것을 최대한 막습니다. 몇 년 전부터는 DSR을 더욱 강화해서 스트레스 DSR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향후 예상되는 금리 인상까지 적용하여 DSR을 더욱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 주택담보대출액이 더욱 줄어들게 됩니다. 이제는 인터넷에 DSR 계산기들도 많이 나와 있어 필요시 본인의 대출 가능액을 쉽게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전략연구소는 개별 토지나 주택 상품보다는 주택시장 전체적인 흐름을 분석하는 데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시야를 넓히는 데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